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무릎 골관절염의 물리치료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저는 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이한솔입니다. 논문이 기재된 저널과 저자를 소개하고 앱스트랙으로 간단히 알아본 후 논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널과 저자 소개입니다. 이 논문은 NEJM에 실렸고 2020년 기준 임팩트 팩터는 74.699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으며 베일러 대학원 재활의학과 교수이고 샌 안토니오의 브룩 군병원 소속입니다. 앱스트랙입니다. 연구가 수행된 배경을 보시면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물리치료와 관절 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가 가지는 통증 완화의 단기, 장기적 효과와 신체 기능 향상 효과의 차이가 불분명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 무릎에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을 1대1 비율로 물리치료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1년째에서의 워맥 점수, 세컨더리 아웃컴은 1년째에 평가한 스텝 테스트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일어서서 걷기 검사까지 걸린 시간, 변화의 전체 평가 척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연령 56세에 156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각 그룹에 78명의 환자들이 배정되었고 베이스라인에서 초기 특성들은 두 그룹 간에 비슷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시면 초기 워맥 점수의 평균과 1년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같은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관절 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증과 기능 장애의 정도가 적었습니다. 앱스트랙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그림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보시겠습니다. 관절 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는 무릎 골관절염의 1차 치료법으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 치료법의 증상 완화 정도와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대한 몇몇 임상 연구들은 물리치료가 단기간, 장기간 증상 완화와 기능적 향상에 효과를 가지며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진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군사의료 체계에서 무릎 골관절염 진단 후 30일 이내에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가 51%로 29%인 물리치료보다 많았고 두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가 13%였습니다. 이 연구는 무릎 골관절염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와 물리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방법 보시겠습니다. 환자들은 군사의료체계의 수혜자들로 현재 복무 중이거나 은퇴한 경우였고 38세 이상의 연령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두 개의 대형 군사병원 중 하나에 방문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임상분류 기준을 충족하고 골관절염에 대한 방사선학적 증거상 켈그렌 로렌스 단계 1에서 4로 평가된 경우입니다. 배제 기준으로는 과거 12개월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나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 골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주사구는 편측 또는 양측의 무릎에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1mg와 1% 리도카인 7mg를 주사받았고 4개월째와 9개월째의 환자들을 다시 진료하여 임상가의 재량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주사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리치료구는 환자가 강화 운동을 하기 전에 직접 손을 대는 핸즈온 수기요법을 시행하였고 초기 4에서 6주의 기간 동안 최대 8번의 치료 세션을 거쳐 4개월째와 9개월째의 재평가를 하였고 물리치료사와 환자 본인에 의한 동의가 진행됐다면 최대 3회의 추가 세션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자들은 첫 1차 케어 또는 물리치료 방문 시에 연구에 대하여 고지받았고 골관절염과 신체적 활동, 영양, 비만에 대한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1대1 비율로 물리치료군과 주사군으로 배정되었고, 양쪽 무릎에 모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양측의 치료를 받았으나 연구 결과는 베이스라인에서 증상이 더 나빴던 편측 무릎에 대해서만 평가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임상 연구 권고안에 따라 통증, 신체 기능, 전체적 평가의 결과값을 평가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1년째의 총 워맥 점수는 24개의 항목으로 통증, 신체 기능, 강직, 세 가지의 보조 척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항목마다 0에서 10의 척도로 평가하여 총점은 최저 0, 최고 240점입니다. 높은 점수일수록 통증, 기능, 강직의 악화를 의미하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최소값은 베이스라인으로부터 12에서 16% 호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맥 평가지의 모습입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15점 변화의 전체 평가 척도, 무릎 관련 건강관리에 쓰여진 1년 비용, 2개의 기능과제의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변화의 전체 평가 척도는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의 범위에서 높은 양성 점수일수록 더 나은 향상을 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최소값은 플러스 3으로 보았습니다. 1년 동안의 비용은 연구기간 전체에서 무릎 진단 또는 무릎 진행 정도의 코드로 모든 의료적 방문과 관련된 케어 비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일어서서 걷기 검사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최소값은 알려져 있지 않고 스텝 테스트의 경우 0.8에서 1.2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검사들의 자세한 사항입니다. 통계 기법으로 주 검정을 통해 80% 검정력, 양측 검정 유의 수준 알파는 0.05를 부여하는 환자 138명의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고 계산하였고, 팔로업에서 가능한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 약 10%의 참가자들을 추가하여 최종적인 등록 목표는 156명이었습니다. 모든 분석은 ITT 분석으로 이루어졌고, 결과 분석은 그룹 간 평균 차이를 포함하여 95%의 신뢰도, 최소 제곱 평균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사후짝 비교에서 p-밸류와 상응하는 95% 신뢰 구간이 본페로니 조정으로 보고되었고, 민감도 분석에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하여 20번의 귀속으로 결측치 사후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결측은 모든 값에서는 1.4%,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웃컴 데이터에서는 7%였습니다. 연속 척도에서 점수 변산의 유의미한 양의 외도를 발견한 후 이러한 척도의 평가들을 분석하고자 로그 선형 복합효과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1년째의 이분화된 변수들의 범주형 결과는 2대2 우연성 테이블로 분석하였고, 로그 연결 함수로 일반화 선형 모델을 적용하여 그룹 간 평균 비용을 비교하였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무릎 골관절염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256명의 환자들을 스크린하여 그중 156명의 환자들이 등록되었고, 각 그룹에 78명씩 1대1로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6.1세였고 48%가 여성, 평균 BMI는 31.5였습니다. 배제의 주요 원인들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를 시술받고 싶지 않은 경우 39명, 과거 12개월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를 시술받은 적이 있는 경우 26명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의 인구 통계학적, 임상적 특징들은 두 군 간에 비슷하였는데 켈그렌 로렌스 스케일로 측정된 골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심각도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주사군에 비해 물리치료군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 3 또는 4에 속했습니다. 1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모든 무릎 관련 의료적 케어 비용의 평균은 두 군에서 비슷했습니다. 부작용으로 주사 시술 후 실신 사례가 1명 있었고, 각 군의 몇몇 환자들은 연구 외에 추가적인 케어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 중 4명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으며 그중 3명이 슬관절 전치환술, 1명은 관절경 시술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1년째에서 평균 워맥 점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에서 55.8 플러스 마이너스 53.8,
물리치료군에서 37.0 플러스 마이너스 30.7이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1년째에서 변화의 전체 평가척도 평균 점수는 물리치료군에서 플러스 5,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에서 플러스 4였습니다. 1년째에서 스텝 테스트의 그룹 간 평균 차이는 1.0초였고 일어서서 걷기 검사에서는 0.9초였습니다. 두 테스트에서 모두 물리치료군 환자들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년 동안 총 워맥 점수의 변화를 나타낸 피겨 2입니다. 1년째의 워맥 점수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최소값인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최소 12%의 호전을 보여주지 못한 환자가 물리치료군에서 8명,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에서 20명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 값들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5번의 사후 검정 민감도 분석들에서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1년째의 변화의 전체 평가 척도에서 플러스 3 이상에 달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물리치료군에서는 총 11명,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에서는 26명이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무릎 골관절염의 물리치료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치료가 4주로 제한되어 있었고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워맥 점수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의 최소값을 능가하는 큰 단기간의 효과를 보여줬고 그 변화는 1년까지 지속되었으나 1년이 지나면 베이스라인 값으로 회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물리치료의 단기간 호전에 있어서는 비슷한 효과 크기를 확인하였고 1년째 평균 워맥 점수에서는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더 큰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연구 초기의 교육 세션과 4개월째, 9개월째 처치 제공자들과의 추가적인 만남, 필요한 경우 추가됐던 중간 치료 방문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에 대한 그룹 내 효과 크기는 다른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효과 크기에 비해 더 컸습니다. 또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에 기대했던 단기간 호전이 물리치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한계입니다. 물리치료군에 할당된 환자들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 환자들에 비해 의료 제공자에게 더 자주 방문하였고 결과적으로 처치 제공자와의 만남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군에 배정된 환자 중 18%는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4명의 환자는 수술을, 4명의 환자는 3번보다 더 많은 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군에 배정된 환자의 9%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관절염을 앓는 환자의 비율이 물리치료군에서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두 치료군을 독립변수로 비교하였고 두 치료 모두를 동시에 받은 경우로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환자들 또는 처치 제공자들로부터 연구군 배정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 의사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되었고 약 3분의 1이 첫 물리치료 방문 시에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등록 방식이 물리치료에 대한 이득을 얻기 쉬운 연구 표본으로 편향되도록 하거나 처치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편측 또는 양측 무릎에 임상적이고 방사선학적인 골관절염의 증거가 있는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서 물리치료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를 비교하는 이 연구는 물리치료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에 비해 1년째에서 총 워맥 점수로 평가된 호전 결과에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기능 과제와 호전에 대한 환자의 평가로 이루어진 세컨더리 아웃컴 또한 물리치료군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무릎 골관절염에서 물리치료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에 비해 1년째에서 통증과 신체 기능의 척도상 더 나은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